자, 먼저 지난 시간 프린트물 채점부터 할게요. 배설부터 채점할게요. 배설. 어? 못했다고? 해보세요. 프린트물 아예 없는 거야? 내가 못 가져서 책에다가 그러니까 정답 체크해야 집에 가서. 아니 저기다 체크하면 되잖아.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3번, 8번에 3번, 5번, 9번에 2번, 10번에 5번, 11번 3번, 12번 니은 디귿, 13번 2번, 14번 1번, 15번 3번, 16번 2번, 17번 3번, 18번 기응 니은 디귿 리을, 19번 4번, 20번 1번, 21번 4번, 22번 1번, 23번 2번, 24번 3번, 25번 3번, 26번 5번, 27번 5번, 28번 1번, 29번 5번, 30번 5번, 22에 1번, 23번에 2번, 25번에 정답 3번. 자, 1번부터 5번까지 질문. 넘어갑니다. 6번부터 11번 질문. 12번부터 17번 질문. 18번부터 23번 질문. 24번부터 30번 질문. 오, 훌륭한 학생들이야. 질문. 다음 물질의 특성. 두 번째 프린트물. 안 갖고 왔네? 너무 수강료 500원 더 내. 너도 수강료 500원 더 내.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2번, 5번에 3번, 6번에 3번, 5번, 7번에 2번, 5번, 됐죠? 나머지는 오늘 진도다. 부동액이 뭐예요? 자동차 안에 집어넣는 부동. 그게 뭐예요? 자동차의 엔진을 식히려고 냉각시키려고 물을 집어넣는데 그럼 자동차 엔진에다 물 집어넣었어. 그럼 우리 겨울에 영하 5도씨 되면 그럼 물 어떻게 되겠니? 얼어버리잖아. 그럼 얼지 않게끔 물 대신에 누굴 집어넣는다? 혼합 물을 집어넣는다. 그게 부동액. 말 그대로 부동액, 안일 굴자 얼동자. 안 오는 액체다 이 말입니다.
자, 62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질의 특성 공부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복습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물질의 분류를 했었는데 물질의 분류는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으면은 순물질, 순물질이 두 개 이상 섞여 있으면은 혼합물, 순물질 중에서 다시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으면 혼원소 물질,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을 화합물, 혼합물은 골고루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골고루 섞여 있지 않으면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물질을 나눴었고 여기에 해당되면서 물질을 구별하는 거 시험 문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물질을 구별하는 물질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첫 번째, 물질의 겉보기 성질. 겉보기 성질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있고, 세 번째는 밀도가 있고, 네 번째는 용해도가 있어요. 요 세 개 오늘 수업할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물질의 특성인데 가끔씩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경우 있습니다. 뭐가 있니? 길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온도라든지 질량 등등은 물질의 특성이 안 된다. 길이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물질이 아니다. 질량이 똑같다고 해서 같은 물질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순물질하고 혼합물하고 구별 짓는 것. 뭐 있습니까? 순물질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에서 수평 구간이 나타나고, 혼합물은 어다? 수평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요게 구별하는 거였어요.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두 번째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공부할 겁니다. 요 물질의 특성 오늘 요거 세 개 공부하는 게 오늘 학습 목표예요. 자, 첫 번째 끓는 점 살펴봅시다. 끓는 점은 누가 어떻게 되는 게 끓는 점이야? 고체가 끓어? 기체가 끓어? 아니죠. 그럼 누가 끓는 거야? 액체가.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끓는 동안이니까 액체가 끓으니까 액체가 끓어서 뭐가 되니? 기체가 되죠. 대현아, 액체가 기체 되는 걸 우리 상태변은 뭐라 그러니? 그렇지, 기화. 그러면 기화될 때 일정한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한다. 희주야,
그럼 왜 온도가 일정해? 왜요? 1학년 때 배웠대. 맞지? 이거 솔직히 1학년 때 배웠잖아. 아니 아, 상태 변화하는데 다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온도가 일정하다고 1학년 때 본 거예요. 자, 요게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끓는 점에서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물체의 끓는 점은 물질마다 같다 다르다. 물질마다 다 다르다. 다 달라. 물은 몇 도? 100도씩. 알코올은 이따가 공부하는데 78도 정도. 그러면 다 다르다. 다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은 뭐가 된다? 바로 물질을 구별하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끓는 점이 같다. 끓는 점이 같으면 무슨 물질이다? 같은 물질이다. 이해되죠? 얘 끓는 점이 90도야. 얘도 끓는 점이 90도야. 그럼 얘네 둘은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두 번째, 같은 물질일 경우 끓는 점은 같고 요거 포인트, 양에 따라 뭐만 달라진다? 시간만 달라. 시간만 달라. 물 이만큼 해도 끓는 점은 100도씩. 물 요만큼 있어도 끓는 점은 100도씩. 온도는 똑같아. 다만 이만큼 끓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얘는 또 짧은 시간이 걸려. 그래서 시간만 달라. 시간만 달라. 요게 포인트. 됐죠? 그러면 이 끓는 점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끓는 점에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쌤 그래프 그릴 테니까 문제에서 묻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이게 시간, 이게 끓는 점, 온도. A. 이제 엄마한테 전화. B. C. D. 이렇게 됐다. 문제 묻는 건 첫 번째. 여기서 대응이부터 해보자. 호남을 찾아라. 호남물 있니? 호남물 있어 없어? 없어? 희주야. 네? 아니 희주야. 윤수야 호남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 있어. 호남물. 호남물은 C입니다. 왜 C일까? 수물질과 호남물을 구별하는 거. 호남물은 수평 구간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지금 심한 수평 구간이 없어. 제가 아직 끓는 점에 안 갔어요. 아니. 지금 안 그려놨잖아. 그럼 요 그래프 상에서는 얘는 지금 수평 구간이 없다는 거. 그래프에서 봐야지. 그래프에서 얘는 C는 지금 수평 구간이 없다니. 호남물은 수평 구간이 없다니. 그렇기 때문에 호남물인 거야. 나머지 A, D, B는 수평 구간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순물질인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퀴즈가 대답해보자. 여기서 같은 물질 큰일 났네. A A, D죠, 그쵸? A, D는 같은 물질이야. 왜? 그 론점이 같으니까. 같다. 이게 다 끓는 점 같다니까. 같다. A랑 B랑 끓는 점 같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희주야, 네? 누가 더 양 많은 거야? D D가 양 많죠, 그죠? D가 양이 많다. 왜? 시간이 그리고 시간은 얘는 이만큼 걸렸고 얘는 이만큼 걸렸는데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D 양이 더 많다 이렇게 된다. 세 번째 끓는 점 높은 순서. 끓는 점 높은 순서 해보세요. 누가 제일 높니? C가 제일 높죠. 그 다음 누구? A랑 D랑은 같고 그 다음 누구?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게 끓는 점 그래프에서 시험 문제 다예요. 자 그럼 요거는 어디다가 표기해야 되겠니? 별표해야 되겠니? 오른쪽 1번 그래프 나오죠? 빨리 별표 쳐주세요. 62페이지 거기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해가지고 요 그래프 나오는 거. 요렇게 요거 세 개 물어봐요. 근데 그 그래프에서 C가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요거 C 첨가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됐죠? 나 3번. 이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은 이 끓는 점과 압력 관계.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건 압력밖에 없어요. 결론 둘이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적으면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요거 별표 해두시고 중요해요. 대표적인 예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설 있는다. 설 있는다라는 표현은 알죠? 밥이 덜 된다 이 말이야. 다 안 익는다.
그래서 계속 하면 안 익었네. 더 해보면 어떻게 되죠? 밑에는 타버리고 위에는 안 익고 막 이렇게 된다. 3층 밥 된다. 왜 그럴까? 높은 산 올라가면은 압력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어? 그거 낮아지. 낮아지. 야,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자, 압력, 요거를 다시 말하면 기압이라고 하는데 공기가 누르는 압력, 기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야. 공기가 누르는 힘. 공기가 누르는 힘은 그래서 뭐하고 관계가 제일 많냐면 공기의 양하고. 공기의 양이 많으면 당연히 누르는 힘도 크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주변에 공기가 1000개 있어. 그럼 1000개가 누르는 거고, 위에 올라갈 때는 공기가 10개밖에 없어. 그럼 10개가 누르는 거고. 그럼 따지면은 지표면 근처에 공기가 많겠어,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많겠어? 지표면에 공기가 더 많아요. 왜? 지구 중심에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그럼 다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 양이 어떻게 되고? 적어지게 되고, 적어지니까 기압이 낮아지고, 기압이 낮으니까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낮아진다. 쉽게 말하면 밥 하려고 쌀 씻은 다음에 물 이렇게 뒀어. 그럼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가지고 밥이 익어야 되는데 엄마 70도 되니까 물이 막 바바바바 끓어. 밥이 일찍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덜 익어버려. 그래서 덜 익는다라는 게 덜 익는다. 그럼 밥을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반대로 어떻게 되니? 압력을 높이면 되겠죠. 야, 압력이 낮으면은 밥이 덜 익고 맛도 없는데 압력을 높이면은 밥도 빨리 되고 밥도 맛있어. 그래서 어떤 밥을 쓰는 거야? 압력이 되게 높은 거. 그래서 무슨 말? 압력 밥솥 쓰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밥솥 다 압력 밥솥이잖아. 맞죠? 치사 버튼을 누르면은 압력 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런 멘트 나오잖아. 압력을 높게 한다 이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대현 이해되니? 실험한 거야. 이거 가지고. 실험 첫 번째. 끓는 점과 압력 관계. 되게 신기한 실험인데 어떤 실험이냐면 이런 용기에 이게 간이 가압 장치야. 이 간이 가압 장치는 3학년 또 나와요. 잘 봐. 대용아 여기 봐. 이게 80도 실물이야. 희주야 80도 물이니까 끓겠니 안 끓겠니? 안 끓지. 물 몇 도씨에서 끓는데? 100도씨에서 끓는데 안 끓어. 지금 안 끓는 상태야. 근데 얘를 콱콱콱 누르면 첫 번째 얘를 누른다. 눌러버린다. 누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압력을 높인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뚜껑 연다. 뚜껑 확 열어보면 여기 안에 공기가 확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압력이 어떻게 된다? 압력이 낮아진다 이 뜻이야. 실험했더니 어떻게 했냐면은
누른 뒤에 뚜껑을 열었다. 그러면 누르면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 뚜껑을 확 열어버리면은 압력이 어떻게 되겠냐? 낮아지겠죠? 이 말 이해됐죠? 그러면 뚜껑을 열으면은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게 되고, 압력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이 어떻게 되냐? 낮아진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80도씨 물이 끓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콕콕콕 하는데 뚜껑 확 열으니 물이 바바바바 끓어. 순간적으로 1기압보다 낮아져요. 응? 1기압보다 더 낮아져요. 1기압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1기압보다 화면을 여는 기압이 1기압보다 높아지고, 뚜껑을 확 열어버리면 누르는 거의 기압보다 낮아진다. 1기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1기압인데 여기서 이제 뚜껑을 쭉쭉쭉 계속 압력 장치를 계속 누르면 기압이 1기압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만약 1기압부터 해가지고 한 50기압으로 만들었다. 뚜껑 열어버리면 30기압 된다. 갑자기 기압이 낮아져 버리면은 물이 다시 끓어버린다. 이 뜻이. 됐죠? 교재 없습니다. 실험 2. 똑같은 그림이에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엔 실험 장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번엔 여기다가 80도씨 물을 채워 넣었어요. 여기에 스탠드에다가 스탠드에 이렇게 두고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찬물을 끼얹었어.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 신기하게 찬물을 끼얹었는데 80대 물이 끓는다. 무슨 80도씨 찬물을 집어넣는데 왜 물이 끓어요? 물이 끓었다는 뜻은 뭐가 됐다는 거야? 기압이 낮아졌다는 뜻이 되죠. 그럼 기압이 왜 낮아졌을까? 기압이 낮다라는 것은 공기양이 어떻다는 거야? 공기양이 적다라는 뜻이 되죠. 그럼 왜 찬물을 끼얹는데 공기양이 적어질까? 왜 공기양이 적어질까? 왜 공기양이 적어질까? 바로 여기 안에 있던 기체가 찬물을 끼얹어 보니까 도로 바뀌어버린다. 액체로 바뀌어버린다. 액화 현상입니다. 80도씨 물이면 여기 안에 기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있어. 빽빽하게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 여기에 있는 기체가 다 뭐로 바뀌어버린다? 수증기로 바뀌어버린다. 액체로 바뀌어버린다. 액체로 바뀌어버리니까 여기 안에 공기양이 어떻게 되니? 갑자기 줄어들겠죠. 공기양이 줄어드니까 기압이 낮아지고, 기압이 낮아지니까 80도 물이 다시 끓기 시작한다. 요것도 교재에는 없는데 시험 문제는 나온다 이 뜻이에요. 뭔 말이냐? 학교 선생님이 만약 요거 가르쳐 줬다. 그럼 시험 문제 나와요. 만약 우리 학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거 실험 이거 안 알려줬는데 그럼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해됐죠? 몇 페이지 풀 거냐면은 67페이지 67 67의 2번 요 그림이죠. 그쵸? 정답
67페이지의 2번 문제입니다. 정답.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가 액화된다. 맞고.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낮아진다. 맞고. 플라스크의 물이 다시 끓는다. 맞고.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를 알아낸 실험이다. 맞고. 그러면 5번 왜 틀렸니? 플라스크 내부에서 끓고 있는 물의 온도는 100도씨보다 낮은 80도씨입니다. 됐죠? 10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의 물이다. 이렇게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없죠? 사진 찍어주세요. 곧바른 것만. 순간 까먹었다. 2번일 거야. 2번 녹는 점갑니다.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인데 첫 번째 녹는 점. 녹는 점은 누구로 되는 거야? 고체가 액체되는 거를 녹는 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고체가 액체되는 건 무슨 상태면 굿. 이때 액체 될 때 일정한 온도. 희지야, 네. 왜 녹는 점일 때 일정한 상태 변화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어는 점. 어는 점은 뭐로 바뀌는 거야? 액체가 고체되는 거죠. 액체가 고체될 때를 우리 뭐라 그런다? 응고라 그런다. 이때 될 때 일정한 온도.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물질에서는 어떻다? 같은 물질에서 같다. 예를 들면 물에 녹는 점, 얼음에 녹는 점 몇 도? 0도. 물에 오는 점 몇 도? 0도. 같다.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프 많이 나옵니다. 그 교재에 있는 그래프 그대로. 온도, 시간, 이렇게 되면은 잘 보세요. 여기가 용도시라고 치자. 그러면은 용도시로 쭉 올라가면 이때가 무슨 온도가 되겠니? 녹는 점이 되겠죠. 수평 구간이니까.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되겠니? 이게 어느 점이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요거 가 상태, 나 상태일 때, 다 상태일 때, 라 상태일 때, 마 상태일 때 상태 변화.
가일 때는 무슨 상태니? 고체. 고체죠, 그렇죠? 여기서 도달해야지 녹기 시작하니까. 녹는 점에 도달하기 전이니까 고체야. 대윤아 그럼 나 상태. 액체. 또 요때부터 녹기 시작하니까. 아 플러스 고체. 그렇지. 고체 플러스 액체. 다는 전부 다 액체. 액체. 나는 다시 이제 얼기 시작하니까 고체 플러스 액체. 마는 고체. 고체. 다 얼었으니까. 됐죠? 다 와갑니다. 자, 세 번째. 아니 요거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이렇게 녹는 점과 어는 점을 이용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가끔씩 나와요. 아니,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취소. 가끔씩 나와요. 녹는 점이 높아야지만 좋은 거. 그러면 녹는 점이 높다라는 것은 잘 녹지 않는다. 잘 녹지 않은 거 이용한 걸 우리 주변에 뭐 있을까? 고체가 액체로 잘 안 녹아야 돼. 안 녹을수록 좋은 거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씨. 내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 녹아 씨. 큰일 날라고. 뭐니? 대표적인 게 필라멘트. 필라멘트는 뭔지 알죠? 진짜 필라멘트는 3D 펜 그거 아니에요? 전구 필라멘트. 전구의 필라멘트 요거. 베개 정도 빵 들어오면 요게 필라멘트. 여기 넣었는데 녹아버리면 끊겨버리잖아. 안 돼. 그래 녹으면 안 돼. 그 다음 녹지 말아야 되고. 자동차 엔진이나 비행기 엔진 같은 거 녹아버리면 큰일 나죠, 그쵸? 오, 녹으면 안 돼. 그럼 반대로 녹는 점이 낮아야지만 좋은 거. 다시 말하면 고체긴 고체인데 잘 녹아야 되는 거. 고체인데 잘 녹아야지 좋은 건 뭐? 2단원 할 때 배웠다. 퀴즈 알 거야, 그치? 퀴즈. 잘 녹아야 되는 분 2단원에서 공부했던 거. 퓨즈. 직렬 연결했을 때 나오는 퓨즈. 아, 2단원 안 공부하는데. 퓨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 좀 그러네. 여기에 누가 들있냐면 나사가 여기 밖에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 두꺼비집. 우리 너희들 현관에 문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 위에 이렇게 두꺼비집 있어요. 까만 거를 스위치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그게 두꺼비집이야. 요게 높은 열이 가해지면 끊어져 버려야 돼. 끊어지면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전기 제품들 다 전원이 차단되고. 요게 퓨즈야. 이렇게 생긴. 됐니? 일단은 퓨즈라는 게 나와요? 어. 학교에서도 배워요? 어. 너 2단원 쓰기로 했나? 아니요. 안 했나? 학교에서 지금 거의 이제 거의 자기장 들어가는데 퓨즈 같은 거 안 나왔는데. 뻥치. 예? 언제 했냐면은 직렬 연결할 때 예. 지금 병렬 연결 때 예. 병렬 연결 뭐 있니? 집 가구. 집 콘센트 가로등 직렬 연결 때.
교수님 직률 연결 말 안 해줬어? 얘를 거의 말씀 안 해주셨네. 아니 병렬 연결 때는 예를 많이 해줬죠. 가정의 콘센트, 멀티탭. 멀티탭, 그다음에 가로등. 그래서 하나 끊겨도 계속 되는 거. 얘는 하나 끊기면 다 끊어져 버리는 게 직렬 연결. 그게 퓨즈. 그럼 병렬 연결 계속 꽂아두면은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저항을 아니 병렬로 하나 더 연결하면은 병렬을 콘스트 하나 더 계속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은 어떻게 돼? 커세지. 콘센트를 연결하는 콘센트에 아이씨 큰일 나네 이거 이단은 한다면서 지금 콘센트에 TV 연결했어. 병렬이죠. 세탁기 연결했어. 병렬이죠. 다 작아지죠. 여기다가 또 냉장고 연결했고 여기에 오디오 연결했다. 계속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은 어떻게 되니? 작아지고 그럼 전류는 커지죠. 그럼 강한 전류가 흘러버린다. 강한 전류가 흘러버리면 그래서 뭐나니? 불나죠. 그 불나는 거 여기서 다 연결해가지고 어디다가 퓨즈 여기 두꺼비 집에다가 퓨즈 연결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니? 확 얘가 끊겨버린다. 잘 녹아요. 그래서 잘 녹아버리면 집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어떻게 된다? 셧다운 돼가지고 그럼 화재가 안 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퓨즈다. 기억나지 이제? 퓨즈 진짜 안 들었어요. 그럼 직렬 연결은 아무것도 예를 안 들었어? 네. 이상하네. 병렬 예를만 들고 직렬 연결 예를 안 들고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들었어요. 제가 기억.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는 하나 끊어지면 다 끊겨버려. 불 안 들어오는 거. 그 직렬 연결 했잖아. 그거. 퓨즈. 그 다음 또 뭐 있니? 뗀납. 뗀납은 뭐 할 때 쓰는 거니? 용접할 때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철이 있어. 끊겼어. 그럼 얘 철을 연결해야 돼. 그런데 여기다 열을 가해버리면 철이 녹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철보다 더 잘 녹아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뭐 뗀납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요 뗀납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굳혀버린다. 그럼 여기 두 개가 딱 붙어버려. 이걸 용접이라. 이때 뗀납을 쓴다. 우리 희중 열심히 줬는다. 미치겠다. 요 뗀납이 언제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조선소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조선 기술은 1위, 용접 기술 1위. 그리고 용접은 3D 직업이기 때문에 되게 뜨거운 열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겁나 덥고 또 배 밀폐된 배 안에 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대신에 월급은 많이 받아요.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기술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어요. 할 거 없으면 용접 배워라. 알겠죠? 근데 덥다. 엄청나게 덥다. 자, 요거 5분만 더 설명하고 수업 쉬었다 할 테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뭐냐면은 물질의 상태에 갑니다. 언제 고체고 언제 액체고 언제 기체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자, 이게 녹는 점이라고 하고 얘가 끓는 점이라고 합시다. 녹는 점보다 높으면은 무슨 상태야? 녹는 점보다 높아. 그럼 지금 안 녹아 있어. 그럼 무슨 상태니? 고체야. 희주야. 그러면 녹았어. 녹았는데 끓지는 않았어.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 녹았고 끓었어. 무슨 상태야? 기체 상태. 이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물질의 상태는
중요해요. 62페이지 맨 마지막. 그러면 첫 번째 고체는 뭐 살펴보냐면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모두 높으면 고체입니다. 팁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액체는 사이값. 세 번째, 기체는 모두 낮은 값. 여기서 기준 언제? 기준이 실온이에요. 실온. 그럼 문제에서 실온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실온이 20도야. 그럼 20도일 때 A에는 끓는 점이 영하 20도, 녹는 점이 영하 20도. 그럼 얘는 A는 무슨 상태일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문제 풀어볼게요. 63페이지 11번. 63페이지 11번. 자, 지금 실온이 20도야. A는 다 실온보다 모두 낮아. 다 마이너스 값이니까 무슨 상태야? 기체다. B는 실온 20도가 요 사이에 들어가네. 거기 B 보면 0도, 100도 그 사이에 20도가 들어가잖아. 그럼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 C는 거기 보면 80, 218 실온보다 다 높아.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야. 이거예요.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갑니다. 맞추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희수 때문에 안 되겠어. 66페이지 18번. 그러면 A, B, C, D, E 옆에다가 앞글자 하나씩만 따주세요. A는 무슨 상태야? 지금 실온이 몇 도라 그랬니? 거기 문제에서 20도라 그래서 그럼 20도보다 다 높으면 무조건 고체야. 20도보다 다 낮으면 기체야. 그 사이에 들어가면 액체야. 정답. 맞아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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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물어봅시다. A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다 20도보다 높으니까 고체. B 같은 경우에는 5.6, 80점인 그 사이에 20도가 들어가죠. 액체. C는 54, 174 둘 다 20도가 높으니까 고체. D는 그 사이에 20도가 들어가니까 액체. E는 둘 다 낮으니까 기체. 그래서 액체는 B, D. 18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찍어요. 네.